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당의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그 자리에 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2년도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개편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 당시에 정강정책의 핵심 의제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이념적인 논쟁보다 오직 국민의 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정강정책에 대한 개편과 그 이후의 정책의 변화까지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일이 조금 흐르면서 2017년도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당의 분열 등으로 여러 가지 당의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있었던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거에서의 연이은 참패 이후로 우리 당이 과연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새롭게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꿈을 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2012년도의 정강정책을 보면 지금 보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참 많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벌써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2020년에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낸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저희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의 변화와 국민을 위한 약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국 보수당을 보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보수당이 어려웠던 위기를 극복하고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을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국민을 위해 다가서려고 했던 몸부림 때문이었다는 분석들이 꽤나 많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영국 보수당의 마이클 하워드라고 하는 당수가 당을 이끌면서 국민들에게 신문 광고를 통해 보수주의의 16가지 신조를 내보이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의 변화를 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보수 정당이 가야 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그 이후 보수 정당이 다시 한번 영국 내에서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집권의 길을 가능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당이 집권 가능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폭넓게 사랑받고 국가 공동체의 내일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걸음씩 더 진전할 수 있는 진취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이 정강정책 내에 담았으면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면모를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에 한치 부족함이 없는 상징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시작을 분기점으로 우리 당이 변화할 수 있는 큰 기틀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의 아주 위중한 상황에서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함께 논의해서 좋은 정강정책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공동체 자유주의자입니다. 보수의 기본 개념이 자유 플러스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성 있는 비전으로 간다면 보수라는 가치 자체가 늘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강정책은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당의 정체성입니다. 반면 당규는 당원들을 지향하는 부분이고 정강정책은 국민들을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막중한 기본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사회로 총선 패배로 인한 그런 뒷수습 차원에서 또 당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강정책을 먼저 한번 검토하시겠다라는 그런 절차를 마련을 하셨고 그 중대한 업무를 또 저에게 또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강정책이 지난 2월 달에 당들 이제 통합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긴급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고요.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파명이라고 해서 정강정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그 이전에 아까 박근혜 정부 시절 2012년도에 만들어진 새누리당 때 만들어진 그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어떤 그런 정강정책에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강정책이 오히려 그 당시보다 더 좀 내용적으로 부실해지지 않았나. 이거는 정강정책이 좀 함축적인 의미들을 많이 담고 간결하고 짧게 응축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들만의 언어로 작성되지 않았나. 국민들이 그 단어들을 봤을 때 도대체 이 단어로 뭐를 지향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직접 실감하지 못하는 언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강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당원 당규로 스펙트럼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지향을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당원 당규를 이전에 정강정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손쉽게 또 개방적이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정강정책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강정책 그 특위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30대, 40대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정강정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저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해하는 그런 시기는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강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령 아니냐 하는 입장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민들도 쉽게 그리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강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그 기본 방침을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들이 정말 기댈 수 있는 정당 그리고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정당으로서의 기본 정신을 잘 살려내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초유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미시적으로는 소비시장, 노동시장, 교육시장,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국제경제, 그리고 정부 부분, 그리고 국제무역 부분 등 할 것 없이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경제질서 등이 재편되고 자리 잡을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반영해서 이 정강정책이 우리 당의 향후 대선 후보가 어느 누구가 되더라도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한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보편 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강정책에 접근하는 방법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하 원칙의 순서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순서도 역발상하는 그러한 자세로 접근해서 오로지 국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생활 시작한 지 이제 8년이 되었고요. 지난 8년 동안 좋은 정강 정책, 단순히 몇 명에 의해서 훼손되고 지켜지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거 해서 뭐하나라는 의구심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어야지만 살아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정강 정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정강정책을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읽어본 적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되었는데요. 왜 그동안 우리 당원들도 읽지 않는 정강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적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모든 좋은 이야기를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멜팅팟처럼 만들어놨을까?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영국의 보수당 정말 300년 전통 혹은 100여 년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보수당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수당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또 우리 현재 보수당이 지금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이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정강 정책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참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300년 전통 이상의 그 보수 정치라는 그 가치의 근간을 굉장히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서 현재 그때 그 당시에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민감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정강정책팀에 저희들의 큰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무는 정말 앞으로 정말 100년 동안 우리 미래통합당이 건들지 않는 정강정책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의 변화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세세하게 담고 있으면서 그 근간과 가치를 함께 녹여내는 그런 정강정책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안에 그 안에 철학을 담으면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당이 통치 가능한 정당이구나 라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생각을 담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길을 함께 걷겠다. 이번 정강정책 특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약속했던 동행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어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각오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정책을 시대정신에 맞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담아 건강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강정책을 어떤 내용을 담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강정책 특위가 단순히 개정을 넘어서 실천하는 의지를 부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영역을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정치라는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개선한다는 것은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를 합리화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고 더욱 정의롭고 더욱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변할 수 없는 가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우리 정강정책에 담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아주 가장 큰 문제가 이 분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 보수주의가 지향해야 될 가장 큰 가치도 이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는 통일에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확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 그런 저 생각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출신이 호남인데 한국 정치의 지금 가장 큰 병폐는 각종 국민 분열인데 그 국민 분열의 뿌리에는 이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호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호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그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통합당이 당명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정당이 그 문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좀 단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 우리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 중에서 외교안보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일 분야는 지금 김천식 차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외교나 안보 쪽에서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과거의 군사안보 중심이었던 우리의 안보 개념을 조금 더 포괄안보, 지금 뭐 코로나19나 이러한 질병, 재해, 재난 이런 것들이 상시화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된 개념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고, 외교적인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너무 수동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반성까지 담아서 조금 더 능동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6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지방의회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강정책을 한번 살펴보니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정강정책 기억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원칙을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의 처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가치들이 소중한 가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원칙들이 시대 정신에 과연 맞고 온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용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 당직자로 당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방의회로 진출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무처 당직자로 재직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정강정책 개편 과정에 참여를 했고 당원당규의 개정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의 고비마다 정강정책의 개편 과정과 그 이후에 우리 당의 어떤 나아감을 보면서 많은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정강정책의 소중한 가치를 많이 담아봤자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언어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망감을 많이 끼쳐드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과연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이것들이 우리 당이 앞으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강정책 개편 과정이 무의미하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앞으로의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온도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세대의 희망을 보여주는, 특히 이 나라가 아이 낳고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냐의 방향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포용이라는 말을 우리도 이제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방향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첫 번째 우리가 이 어떤 정강정책을 가다듬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꽤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은 나와 관계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약자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호남에 계시는 많은 국민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께 저희가 정강정책을 말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강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전체 국민과 상관이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 정당에 대해서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다라는 인상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당이 그러면 민주당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우리가 정말로 중시하는 것은 뭔지,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하면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좀 정치에 관심이 좀 적은 분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간명하게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좋은 가치를 다 넣으려고 애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열심히 한번 잘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